예, 제1회 건설안전 포럼 첫 번째 세션으로 진행됐던 5분의 주제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집값 상승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공급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많은 규제들로서 이러한 부작용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산업재해 예방의 문제에 있어서도 규제만으로서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오늘 제1회 건설안전 포럼 2번째 세션으로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실시간 질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번째 세션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자인 제가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발제자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 교수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최근 발표되었는데요. 법학자로서 우리가 핵심 조항, 대응에 대한 실무자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간단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바로바로 이제 대답을 드려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안전보건 실무자로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제가 제반 발제를 쫙 들어보니까 이런 점은 잘하고 있고 이런 점은 우리가 좀 고충이 있다. 이건 고쳐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런 걸 고칠 때 고치기 위해서 경영 책임자가 해줘야 하는 것이 뭔지를 좀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는 안전보건 관리자 여러분들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회이자 굉장히 악몽일 수도 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경영 책임자가 이제 안전보건 실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대신 여러분들은 PEO한테 보이스를 굉장히 강력하게 낼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생겼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예산에 관한 언급을 하시거나 필요성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강한 어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거다. 시스템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신 이제 그걸 일일이 다시금 재확인 받거나 다시 관리를 받아야 되는 부담은 또 늘어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호배 대표님에게 질문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안에는요, 민간기관이 위탁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항이 노동계에서는 경영층의 면제부다. 그리고 안전관리 외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 기관으로서의 입장이 있으시다면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관련 기관으로서는 저희도 어찌 보면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저는 바람은 이제 안전한 환경 조성에 조금 더 정부에서 좀 노력해주고 현장에서 실행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컨설팅. 지금 보면은 그 컨설팅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계별로 수준별로 하는 컨설팅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적용하고 있어요. 예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GS건설에서 사고들이 굉장히 그렇게 많이 났을 때 안전경영진단을 2009년도에 해서 성과가 있었는데 그중에 12가지 팩터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기본과 원칙 준수, 정리정돈, 청소, 구획관리, 통로 확보 이런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그때는 평가와 그 점검을 그것만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 성과가 있었고 H모 건설사에서도 3, 4년 후에 벤치마킹을 했는데 도움이 됐고 이번에 유모 중견건설사에서 그거 우리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지금 15개 현장째 지금 돌고 있는데 거기는 정리정돈, 청소, 구획관리, 통로 확보 이 4가지만 가지고 점검하고 평가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게 해서 한 3, 4단계 정도 올라가면 대기업 수준 이상으로 훨씬 잘하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간기관에서도 좀 노력해야 된다. 그런 것도 개발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행사장에는요, 직접 참여를 하고 계시는 실무자분들,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방청객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질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실 때는요, 본인의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앞에 계시는 발제자들을 지목을 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조금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해 주실 분, 예, 앞에 계신 분,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외 단서 조항으로 다만 이제 위험도가 낮아 안전 보건에 관한 전문 인력이 2명 이하인 경우는 이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법리적인 해석이 조금 엇갈리는 게 그 조직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로 봐야 되겠지만 1명 이상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2명 이상을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 산안법상에 이제 둬야 되는 인원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인원 수는 이제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업무를 염두에 둔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네트워크로서의 어떤 이게 조직, 이 체제, 이거는 이제 체계가 아니고 체제지 않았습니까? 이 체제를 좀 갖추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장해서 그 금방 말씀드렸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2명 이하인 이제 회사는 제외한다고 했을 때 공동 수급 현장의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이제 선임 인원을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그 대표사만 선임 인원을 산정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 부분들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사항들은 사실 지금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굉장히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제 뭐 예컨대 해외 법인이라든가 뭐 도급을 이제 민법상의 도급으로 볼지 아니면 우리 산안법상의 도급으로 볼지, 또 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개별 사업장인지 아닌지, 또는 동일한 사고라고 했을 때 동일성이라고 하는 게 동시성인지 하나의 사업장인지 아니면 원인이 같은 건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일단 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 해당 법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뭐 해설집 형태로 먼저 이렇게 뭐랄까요, 정부의 의견이랄까요, 이걸 말씀드리고, 근데 그 말씀 주신 금방 질문하신 그 내용은 사실 지금 고민 중이고 1안, 2안 이렇게 해서 고민 중이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조만간에 아마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판기 단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질문 사항이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건의 사항이기도 한데, 현재 대다수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관계 수급인이죠. 안전관리자 전문 인력을 지금 구인하지 못해서 심각한 지금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안전관리자는 지금 2023년 7월 1일부터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이제 확대 시행을 하게 되면서 안전관리자가 이제 법적으로 선임해야 되는 인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사람은 없는 상황에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현재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 기술인들이 지금 건설업 취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너무 심화돼서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 같은 실태를 혹시 잘 알고 계시는지, 혹시 잘 알고 계시다면 이에 대한 연구 영역이나 아니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 건지 그게 제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지금 이제 모색하는 방향이 없다면 이 목소리를 저 고용노동부나 저 위쪽 기관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산안법 개정에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 그에 따라서 그 안전관리자의 어떤 인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대기업 본사 중심으로 인력의 그 유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그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 그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은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만
현장에서는 그에 따라서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를 이게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고용부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전달도 하고, 그래서 어떻든 그 제도적으로 이게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도 그리고 저희 공단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법이 제대로 이행되고 그게 사고 상황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게 그 제도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곳에 행사장에 와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 분만 더 오늘 일단은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할 텐데요. 다음 그 앞에 계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제자분들 중에서 유일한 그 현장 실무자로 계신 맹인영 발제자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작업 지시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관리 감독자, 즉 원청사나 협력사 공사팀장과 공정별 직조반장까지 본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보고와 복장 상태, 위험 기구를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에 그 협력사 포함해서 현장 소장 이외에는 안전관리자만 처벌이 되고 있고 관리감독자는 그리고 직조반장들까지도 처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자를 대표해서 이러한 실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다고 보시는지요?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현장에서 지금은 본사 안전팀장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경험을 했고, 또 관리감독자가 지켜보니까 처벌되는 사례를 실질적으로 확인된 바가 많지 않습니다. 예. 특히 그 사내에서도 사내 규정상은 관리감독자 처벌이 있지만 징계 수준은 그래도 안전관리자는 같이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고용노동부와 안전공단 등 정부 부처 점검 시에 이 점검의 방향을 건설안전 실무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업무에 자기 직무에 맞춰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하는 그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함께 감독하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 발생 예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또 중대재해가 만약에 발생됐다고 그래도 안전관리자와 현장 소장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사 관계자들, 실질적으로 시공에 관계돼서 사고가 난 관계자들을 좀 조사 입건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그 정부에서 예방 측면에서 한편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지금 질의응답 시간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질의를 받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질의 사항들이 도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계시는 참여자분들 중에 한 번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질의를 좀 예, 앞에 계신.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 좀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또 권혁 교수님하고 우리 안전보건공단의 김판기 단장님.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권혁 교수님께 여쭤볼게. 지금 이 법 체계 자체, 이 법 취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 좀 틀려지잖아요.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도 많이 틀려지고. 각 조항별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4조 같은 게 이제 경영자 책임 부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도 한데, 위험성 평가 관리 시스템을로 가름할 수 있다. 그리고 인력 부분들 이제 구축해야 된다. 예산 확보해야 된다. 이런 등등 이제 각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처벌법, 그리고 처벌 수위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무조건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한 처벌이다라고 인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저희가 피부로 와닿고 있고. 근데 법 취지 자체가 고위범 처벌 아닌가요?
고위험 처벌이다 보니까 안전보건 경영 체계는 구축은 했는데 위험성 평가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이행 상태를 하라고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위험성 평가 관리 시스템 자체가 리스크 감소 프로그램이지 리스크를 없애는 프로그램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시스템은 구축은 돼 있는데 사고라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발생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고에 대한 결과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준비해온 이행 상태 수준도는 분명히 기업 수준에 따라서 틀려질 겁니다. 중소기업 사업장도 틀리고 대기업 사업장도 분명히 틀리겠죠. 그러면 그 수준도를 무시하고 내가 체계를 구축을 하고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건지 안 그러면 사망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지 요 항목 빠졌네 산업안전보건법처럼 요거 하나 빠졌으니까 사고 난 거 아니냐 넌 처벌 대상이야 라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이 취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제일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판기 단장님한테 좀 여쭤볼게 지금 이 국가 이제 저기 이제 책임 부분도 이제 지금 처벌법 내에 국가적인 책임 부분들이 들어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안전보건 경영 체계에 대한 이제 지원 부분들도 일단 들어가 있는데 일단 계획에 보면은 실태조사 및 이제 컨설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코샤 MS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증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을 안 하시고 컨설팅 한다? 이게 조금 지금 기존의 공단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업을 확장을 하겠다는 의지인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이런 사업에 목표만 두고 실적으로만 갖고 가시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궁금하고요. 안전보건 대장 작성 이행상태 점검 부분들은 모체가 발주기관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대상을 지금 건설사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공단이 지금 발주자 대상으로 해서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떻게 생겨서 발주자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을 하실 건지 이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노동부에서 휴일 너무 작업.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이 돼서. 근데 답변만 간단하게 들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좀 요약해서 좀 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휴일 작업에 대한 부분들 이제 특별 기간 정해서 지금 작업을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풍선 효과가 좀 예상이 되거든요. 어차피 작업 일수가 부족하면 사고 빈도가 이제 떨어지니까 올해만 좀 넘어가 보자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돌간 작업에 의한 리스크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계신 건지 이렇게 좀 답변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수사는 다들 받으시겠지만 경영 책임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없을 거다, 드물 거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형사처벌을 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아주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와 직접적인 원인 관계가 있는 소위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됐느냐 여부. 근데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안전경영 체계 미흡이잖아요. 그럼 안전보건 경영 확보 의무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이 사고하고 직접 인과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걸 입증하는 수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더 나아가서 뭐 다들 경영계에서는 비판을 많이 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1년 이상의 징역, 이거 너무 하한형을 정해놨다 너무 과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따지고 보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 죄를 묻기가 훨씬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정도의 명확한 인과관계하고 또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정말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정말 하한형을 둬서 1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하자면 제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예컨대 안전보건 관리자가 탱크가 노후화돼서 분명히 이걸 수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산을 신청했더니 예산은 도저히 안 되니까 안전하게 운영해봐라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든가. 안전은 나는 모르겠다. 그거는 니들이 전문가들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보고도 하지 말아라. 만약 이런 정황이 발견됐다고 하면 굉장히 리스키하다 이거는. 근데 제가 통상의 어떤 안전 경영을 하듯이 오늘 발제하신 것처럼 뭐 굉장히 관심을 CEO가 기울여서 여러 가지 일을 했고 또 아까 뭐 페이퍼를 많이 남기는 또다시 페이퍼 작업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나중에 수사라는 걸 받으실 때에는 페이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퍼를 5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걸 시행령에 두는 이유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수사를 하는 사람의 편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수사를 하는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수사를 받으시면 전혀 다른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면 특수상해 같은 경우에 위력을 보여가지고 상해를 끼칩니다. 이때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위력을 어디까지를 위력이라고 할 것인지, 폭행죄다, 폭행이 말로 하는 폭행이 어디까지가 폭행인지 이거 수사를 받으실 거예요. 여기에 욕을 15번 쓰면 폭행이다 아니다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라서 계량화된 15cm를 유지 안 했네, 소음을 유지 안 했네, OX로 다 갑니다. 안전보건 감독관님들도 전부 다 OX로 체크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충분한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경영체계가 작동하는 걸 확인했느냐 여부를 따질 겁니다. 이건 OX로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걸 계량화해서 이거가 뭐 이렇게 수사를 받는다 OX 이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하셔야 된다. 다만 분명한 거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재해의 폭도 많지만 재해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도 큰 거지만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저희라기보다는 노동부는 이 정도의 중대재해가 나면 안전에 관한 시스템이 무너진 거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뭐 실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시스템에 이 내부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별 안전보건 관리자들이 뭔가 페일러를 했고 뭔가 뭐 관과를 했고 해태를 했다 이런 관점에서 산안법상의 처벌을 한다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 회사 자체의 안전경영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살펴볼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접근하게 될 거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 이제 안전보건 감독을 받았던 거하고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이거는 사고가 나면 이제 수사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수사받을 때에 수사관들이 묻는 것들과는 굉장히 다를 거다. 그래서 안전보건 감독관님들도 지금 수사 역량 강화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사하겠다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지금까지 안 해온 수사를 하는 거거든. 내가 이게 6대11인지 소음은 측정할 수 있지만 이게 60cm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는 확인할 수 있지만 덮개가 씌워졌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안전 시스템이 무너진 거고 이게 사용자 경영 책임자가 안전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해태했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뭐 이런 것은 내가 좀 자신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 이제 뭐 경영 목표를 제시해 이거 한 장만 있으면 되지 않냐 이런데 이거 OX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경영 방침이 없구나 이러면 중대재해처벌 이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예, 질문 3가지를 하셨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휴일 작업을 못하게 저희들이 사업장에 이제 요청을 한 게 아니고 다만 휴일 작업을 하시되 대형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공종,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또는 뭐 용접 작업에 의해서 대형 화재로 갈 수 있는 이런 혼재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 주중에 하고 특히나 또 관리 감독자가 부재일 경우 사고가 다발하는 경향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휴일에는 위험 있는 대형 사고 위험 있는 공정은 가급적 공정을 좀 조정하고 관리 감독의 어떤 배치를 좀 강화해달라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휴일 작업을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는 휴일 작업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기업이 충분한 안전 조치 계획을 마련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게 바람직할 거고요. 그리고 돌관 작업에 의한 리스크는 상당히 저도 걱정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 폭염으로 인해서 작업이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9월, 10월이 저희들이 사망사고가 다발했기 때문에 작년에 사망계를 이렇게 줄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특히 이제 폭염이 물론
빨리 찾아왔지만 폭염에 대한 그 조치를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잘 해주셔가지고 추석 연휴가 원래는 좀 긴 편인데 그로 인해서 또 돌관 작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의 어떤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은 중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페트롤 등을 통해서 궤도를 하고 가급적 돌관 작업에 의한 사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그 안전보건 대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설계는 위험 방지 대상을 먼저 저희들이 점검을 할 계획인데요. 어떻든 그 기본 안전 대장이나 설계 안전 대장은 주체가 발주자고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공사 안전 대장은 물론 시공자가 기본과 설계 안전 대장을 받아서 그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그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 기본 안전 대장 그 안전보건 대장의 어떤 주체별 역할을 좀 더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그 시스템 인정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을 하고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떻든 기업 처벌에 대한 부분은 고용부가 해야 될 몫이고요. 저희들은 공단은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그런 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부분이 저희 공단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을 기업이 수립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스템 인정,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코샤 MS에 대한 부분은 원래 그 부분도 얼마 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의도 하고 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이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시스템 인정이 필요한 기업한테 최대한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엔 인력과 예산 그리고 사업 방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나요? 이런 의견을 온라인으로 주셨는데요. 회장님이냐, 대표이사님이냐, 사업의 본부장님이냐, 안전의 임원이냐, 뭐 이러한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는 우리 권혁 교수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인데요. 이게 왜 이 질문이 유독 많을까? 이게 피해가고 싶은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이렇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정의 내린 바에 따른 그 문헌상의 해석이 아니라 그 기능을 보시면 아셔요. 이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라는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명칭만 누구를 산업안전에 관한 최고 책임자로 했더라도 실제로 예산과 관련된 일종의 프로세스에 이 사람이 실제로 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가지고 결정되는 건 틀림없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은 한 부처의 장관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죠. 그거는 내부적으로 분명히 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그 내부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수사를 통해서 쫓아가는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저 추가 설명 여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자꾸만 이제 이런 질문 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코샤 MS 관련돼서 말이에요. 이 코샤 MS하고 준해가지고 그냥 코샤 MS로 털면 이거 인정받으면 이거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와 관련된 부분은 털어도 일치시켜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코샤 MS라는 건 말 그대로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내가 생산한 이 물건을 팔 때 내가 코샤 MS를 받은 회사 정도의 수준에서 만든 거라는 거고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중대재해 나면 잘 아시겠지만 취소도 됩니다. 그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해당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당시에 그 해당 사업장 내의 안전경영에 관한 관리 체계가 어느 정도로 피드백이 잘 일어나고 잘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지 그 인증을 받았느냐 여부를 묻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양자가 조금 다르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1회 건설안전 포럼 두 번째 세션으로 진행됐던 질의응답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요. 중대재해처벌법 단점이 많은 법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많은 처벌, 그다음에 애매모호한 법조항.
하지만 이 법안이 우리 앞에 4개월 앞으로 다가왔을 때 과연 단점만일 것이냐, 경영자에 대한 어떤 관심,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계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또 다른 안전보건에 대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법안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보는 바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서부터 마무리 질의응답까지 5분들이 열띤 토론과 좋은 의견들 주셨는데요. 김판기 단장님 서부터 짧게 오늘 포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안전보건 관계자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안전보건 관계자들에게 제언 또는 조언이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순서대로 부탁드리고 이번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추석 전후로 그 작년에 사망재가 많이 발생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장에 추석 전 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이제 협조 요청 문서도 보냈는데요. 하여튼 지금 이 시간에도 안전에 그 최일선에서 그 맡은 바를 하고 계시는 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소중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이런 오늘 들은 내용을 소중히 담아서 저희들이 정책 제안을 한다든지 저희들 사업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다시 느꼈어요. 여러분은 건설안전 실무자가 아닙니다. 실무 전문가입니다. 이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깊이 있게 토론한 거 많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 이후로 건설안전 실무 전문가로 바꾸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발표를 하면서 내용이 좀 갈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건설안전 실무자 따로, 관리감독자 따로, 뭐 경영자 따로, 본사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법은 다 같이 대응을 하고 다 같이 준비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범위잖아요. 이거를 기회로 잘 발전할 수 있는 법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든 법이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만 바꾸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좋은 또 툴로서 활용이 되리라 기대를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본질에 대한 부분들, 안전에 대한 본질을 잊지 않고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라도 안전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이 사실은 시행도 전에 이미 뭐 성공했다. 그 시행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성공했다. 언제 경영 책임자가 이렇게까지 컴플라이언스 받으려고, 컨설팅 받으려고 했고 이런 모임까지 했을까? 그만큼 이제 안전 경영 책임자라고 하는 경영 책임자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여러분들 너무 믿은 거죠. 그리고 이런 안전 경영에 대해서 제재가 워낙 강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오히려 모르는 게 좋겠다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안전 경영이라는 게 굉장히 주변부에서 이제 중심부로 옮긴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선진국 되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되고 나니까 이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뭐 대형 로펌에 더 잘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대형 로펌, 여러분들한테 떠넘기던 산업안전을 대형 로펌에 떠넘기는 이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원래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의 사업장 내에서 안전 경영에 대해서 이게 관리 체계가 어떤 경우에 잘 작동하고 어떤 경우가 약점이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경영 책임자가 가장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그 대형 로펌에서 혹시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받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인포메이션을 잘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부십니다. GS건설에 했던 걸 현대건설에도, 현대건설에 했던 것도 삼성건설에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일반화돼 버리거든요. 대신 물론 이게 처벌 정도 되자면 태형건설 사건에서 여러분들 근로감독 결과 같은 거 보도자료 낸 거 유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엑서사이즈 같은 건데, 예시 같은 건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경영 리더십을 어떤 식으로 지적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예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지적이 아니고 이 처벌 정도 되자면
보통 평균 해당 사업장 규모에서 평균에 현저히 못 미쳤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건설업 나름대로의 어떤 스탠다드를 구축하되 항상 그 이상을 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냐면 시행령이든 해당 법이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CEO가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싶은 걸 꼭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은 모릅니다. 노동부도 모릅니다.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세요.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CEO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이걸 잘 모르고 지적해놓으면 이게 완전히 상상 속에 아주 이상적인 현장에서 안 돌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이거는 현장에서 안 돌아간다. 이거는. 또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요구하는 게. 이런 거는 과감하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해주셔야.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프레임만 형성됐지 인테리어는 아직 형성 안 된 아파트입니다. 이제 인테리어를 계속 고쳐줘야 되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좀 피드백 해주시면 좋겠다. 업체 차원에서 업계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아까도 건설업은 건설업 나름대로 역할이, 전 세계에서 건설업이 제일 똑같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건설업이 제일 재해가 많거든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건설업은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좀 이런 어떤 특성을 감안한 그런 어떤 안전관리 체계를 표준 모델로 해서 우리가 더 많이 잘해보겠다. 뭐 이런 지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계속 의견 개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업계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4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포럼장을 지켜주신 분들,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법안이 아직은 이제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법안이라고 우리가 치부를 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이 발효가 됐을 때 대한민국의 재해 예방을 위해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밑거름,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안으로 발전해 나아가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고요. 마무리 행사는 우리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